이번 시간에는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역시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PCA를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배웠는데 어,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도 역시나 디멘전 리덕션을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PCA에서는 라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PCA는 디멘전 리덕션이지만 unsupervised learning에 속하는, 그래서 라벨이 있어도 라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디렉션을 찾고, 그것이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 학습의 경우에 디멘전 리덕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과 해답이 한 가지 방법이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입니다. 자,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디멘전 리덕션 하는데 라벨이 있어요. 레이블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나 똑같은 말일 수 있는데 레이블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고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FDA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라고, 또 어디를 찾으면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LD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PCA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그러면 이걸 찾는 거였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해 있고, 이랬을 때 차원을 내리고 싶어요. 차원을. 첫 번째 방법은 라벨을 무시하고 PCA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원을 축소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면 데이터 포인트들이 여기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고, 이거보다는 이렇게 축으로 하면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로 내려올 테고, 프로젝션을 시키니까 차원 축소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라벨이 있으니까 결국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일 텐데, 차원을 축소 PC에서 차원을 축소하는 것은 어, 그, 차원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잃어버린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라벨이 있는 문제의 디멘전 리덕션을 차원을 축소를 해도, 또는 프로젝션을 어딘가에 시켜도 클래시피케이션이 여전히 잘 돼야겠죠. 예.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여전히 그룹이 집니다. 그룹이 지는데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여전히 클래시피케이션의 세퍼레이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프로젝션 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의 그 클래스에서 세퍼레이션을 시킬 수 있을까? 같은 클래스 내에서는 프로젝션을 하고 나서도 서로 타이트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다른 클래스 간에는 프로젝션을 시키고 나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퍼레이션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여전히 잘 되겠죠. 자, 이해 가십니까? 아이디어가. 정리를 하면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는 여전히 디멘전 리덕션인데 클래시피케이션, 즉 슈퍼바이즈 러닝에서의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것이고,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하면 프로젝션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은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 간에는 타이트해야 되며, 가까워야 되며, 클로즈해야 되고, 다른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 간에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예, 이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풀어내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조금 수학적으로 디파인을 할 텐데, 프로젝션 시키는 라인을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제로민을 만들기 위해서 샘플 민을 취한 다음에 그 시프팅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어스 틈이 없어지고 뭐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오메가로 다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설명을 이 경우이고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오메가로 프로젝션을 시켜서 여기서 오메가로 프로젝션 onto 오메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차원이었다가 1차원인 스칼라로 떨어지게 될 거고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는 오메가의 프로젝션 된 아시겠죠? 자, 요렇게 지금 문제를 심플리파이 하고 요 문제 2D에서 1D로 내리는 문제를 먼저 한번 수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메가가 주어져 있으니 오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오메가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프로젝트된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m개가 있겠죠. 에 이제 오메가 좀 디스트리뷰션은 정해지는 겁니다. 프로젝션 시킨 거니까. 그랬을 때 질문은 어떠한 오메가가 클래시피케이션에 좋을까? 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개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클래스 간에는 타이트, 다른 클래스 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녹색과 빨간색이 서로 다른 클래스입니다. 슈퍼바이저 러닝입니다. 같은 데이터 분포를 가지는데 오메가에 따라서 프로젝션을 시키면 여기로 떨어질 겁니다. 여기로 떨어질 겁니다. 여기로 떨어질 건데 그 분포에 대한 지금 이건 1D입니다. 프로젝티드 된 밸류들은 분포에 대한 히스토그램 아니면 디스트리뷰션을 그려서 보면 여기서 가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면 그 클래스가 이쪽에 오버래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차원 축소된 오메가로 프로젝션 돼서 1D로 내린 축소된 공간에서는 예를 들어 클래스 1과 클래스 2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오버랩이 되었기 때문에. 오메가 2와 오메가 1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메가 1이 오메가 2보다는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차원 축소되었을 때 더 좋습니다. 왜냐? 떨어져 있죠? 멀리. 그리고 요렇게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오메가 1을 찾는 것이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 1이라는 방향 벡터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슈퍼바이저 러닝이기 때문에 C1과 C2가 주어져 있고 그럼 C1에 속해 있는 기존의 원래 데이터의 샘플 민을 계산할 수 있고 C1에 있는 C0, C0, C1에 있는 샘플 민을 그리고 각각의 그 샘플 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저희가 오메가로 프로젝트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된 것은 저차원이고 프로젝트 된 공간에서의 평균도 있고 샘플 베리언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오메가로 지금 오메가가 뭔지는 모르고 오메가는 미지수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메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메가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프로젝티드 된 공간 이제 로어 디멘전이겠죠. 에서의 평균은 이렇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시켰으니까 오메가에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된 데이터의 샘플 베리언스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고민을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된
공간에서의 코베리언스, 그 베리언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메가 1의 오메가 1 S1에 대한 그 프로젝트된 공간의 센터 평균, 그 프로젝트된 데이터 폰 C1에 있는 것의 베리언스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 이제 저 아이디어가 이것과 이것의 거리는 멀어져야겠죠. 멀어져야겠죠. 그리고 요 값은 작아야 됩니다. 이 값은 작아야 타이트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는 최적화의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최적화의 식으로. 자, 그래서 최적화로 이제 오메가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오메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렸지만 클래스는 세퍼레이션이 돼야 될 거고 그 얘기는 maximum distance between class니까 이제 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샘플 민을. 근데 프로젝트 된 그리고 each 클래스는 타이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작게 그거를 지금 보시면 여기는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고 여기는 미니마이제이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objective 펑션에 두 개의 텀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추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스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오메가가 디시전 베리어블이고 맥시마이즈를 시킬 건데 separation, projected mean을 키우고 이 전체가 커야 되니까 분모에 있는 것은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작아지는데 각각의 그 클래스 베리언스를 합을 작게 해야지만 전체가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클러스터의 프로젝트 된 민, 두 번째 거의 차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인데 거기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있겠죠. 그 개수만큼 해서 토탈 베리에이션을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데이터 개수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세웠습니다. 오메가에 대한 컨스트레인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풀면 여기서 그 유원 하고 S랑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주어지면 N도 그렇고 다 계산이 될 수 있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오메가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오메가일 때와 이런 오메가일 때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클러스터는 타이트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타이트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가 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오메가를 찾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푸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데리베이션을 제가 계속 같이 갈 건데 그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수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치환을 하고 계산을 해서 이제 제가 파이널리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한 거 최적하고 근데 제가 얘는 주어진 값이니까 m으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그마라고 하고 오메가를 찾아 이제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시그마인데 이것이 그 R로 R 트랜스포즈 곱하기 R로 디컴포즈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도 항상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R의 존재성에 대한 것을 엄밀하게 여기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R이 존재한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R이 있으니까 오메가 R을 해서 U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U하고 오메가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제가 여기에 있는 M, 시그마, U로 치환을 해서 뭐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이렇게 j 오메가로 하면 j 오메가는 m 트랜스포즈 오메가 스퀘어. 그리고 아랫부분은 여기를 오메가 트랜스포즈 n0 s0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트랜스포즈 n1 s1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고, 역시나 여기를 한 번 더 쓰면 n 트랜스포즈 오메가, 여기를 오메가 트랜스포즈 n0 s0 플러스 n1 s1 오메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시그마였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그 다음에 m 트랜스포즈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시그마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해서, 여기 오메가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 트랜스포즈 오메가는 r 인버스 u의 제곱. 왜 이렇게 바꾸고 있는지 대해서는 지금은 한번 그냥 따라만 가서 그 과정마다가 이상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이제 r 트랜스포즈 r이니까 오메가 트랜스포즈 r 트랜스포즈 r 오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m 트랜스포즈 r 인버스를 그 다음 m에 제가 이렇게 트랜스포즈 하니까 여기도 인버스의 트랜스포즈입니다. 그걸 제가 그냥 여기를 r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없는데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이 r 인버스의 트랜스포즈 m의 트랜스포즈의 u가 되고, 이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보시면 여기가 u니까 여기는 u 트랜스포즈 u입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오면 r 인버스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여기는 투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new 됐죠? 이 전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까지 오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은 오메가를 아는 거나 U랑 아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R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크기를 최대화하고 싶은데 M하고 R은 기분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분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것은 U입니다. 유닛 벡터로 노멀라이즈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향성만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 무슨 벡터 트랜스포즈 뭐는 결국은 이너 프로덕트란 얘기입니다. 이너 프로덕트. 자, 이 이너 프로덕트의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U가 평형이면 됩니다. 이너 프로덕트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U는 어떤 실수배가 될 때 맥시마이즈가 되고, 제가 앞부분에 있었던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U를 찾은 겁니다, 제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이것과 이것의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이 눈에 보이셔야 되고, 그럼 이너 프로덕트에서 제가 U는 마음대로 지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U를 통해서 오메가를 찾을 거니까 그랬을 때 U는 이 부분과 평행을 해야 되고 평행을 한다는 것은 벡터를 표현했을 때 실수배. 자, 이렇게까지 해서 해를 찾았습니다. 해를 찾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유닛 벡터와 다른 벡터가 같은 방향 평행할 때 아니면 디렉션이 같을 때 이너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그 프로퍼티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해를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파이널리 오메가죠. 그리고 R과 M도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는 아니었으면 제가 계산을 한 거지. 그래서 다시 A에 역시나 R 트랜스포즈고 M은 원래 그 그룹 그 클래스의 각각의 샘플 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R 인버스의 U는 U는 보시면 오메가가 인버스 U니까 그런데 U는 여기서 위에서 왔으니까 AR 인버스 트랜스포즈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수니까 앞으로 A를 빼면 되시겠죠? 그리고 U0 마이너스 U1인데 이 부분은 R에 마이너스 1에 이거를 R에 마이너스 트랜스포즈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의 트랜스포즈의 R의 인버스입니다. 이 인버스나 할 때 순서가 바뀐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의 R 트랜스포즈 R의 인버스 그 다음 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뭐죠? 시그마죠. 그래서 다시 다 알고 있는 값입니다. 다시 더 풀겠습니다. 시그마는 뭐였죠? 각각의 샘플 코버리언스 그 다음 개수 거기에 해당하는 개수의 인버스의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메가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정이 조금 그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찾은 솔루션은 보면 그래서 오메가는 어차피 크기는 상관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실수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각 클래스의 평균을 계산하고 코비넌스를 계산해서 그 행렬을 통하고 역행렬을 해서 계산을 하면 오메가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뉴메리컬하게 한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뭐 200개, 200개씩 이렇게 해서 제가 제너레이트를 했습니다. 제너레이트를 했고 그런 다음에 그 오메가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뮤1, 뮤0, 뮤1, 그 S도 이렇게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메가는 공식을 그대로 인버스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찾았고 그 오메가를 플롯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셋에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킨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잘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하면 원래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이만큼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그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의 목표는 원래의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디멘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디멘전은 줄이지만 여전히 클래시피케이션을 제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클래시피케이션을 여전히 하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차원으로 내리면 여기가 스레시홀드가 되겠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기존에는 이렇게 바운더리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했을 텐데, 하지만 거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그래서 저희가 그 이쪽으로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이쪽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타이트하고 떨어져 있고, 오버랩이 최소한으로 오버랩을 줄이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다는 거. 그리고 한번 다른 오메가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냥 제가 오메가를 y 액시스로 그냥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y 액시스로 선택을 했을 때 보시면 이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좋지 않죠? 자,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의 그 디멘전 리덕션 중에서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여전히 잘하기 위한 오메가를 어떻게 찾는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